자, 무한급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수열이 수렴한다는 말은 뭐야? 무한대번째에 있는 항들의 값들이 다 어떻다? 똑같답니다. 근데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값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어가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는 뭐냐면은 급수라면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한 거. 모두 더한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항이 여러 개였지만, 여러 개를 비교하는 거였지만, 지금 어때요? 전부 다 더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 덩어리를 계산했을 때 값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문제 24번에 1번에 보면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4m-7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등차수열이란 건 알잖아요. 자, 근데 그걸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뜻만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답을 먼저 빨리 찍어내려니까 헷갈리는 거죠. 얘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냐면은 n이 1일 때 얼마? -3. 그 다음에는 얼마? 1. 그 다음에는 5.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더하래요. 근데 어디까지 더하래요? 무수히 많이 더하래요.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 왜냐면 점점 큰 숫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다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다 더해보면 웬만하면 다 무한대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 다 무한대가 된다. 이게 포인트. 그럼 무한급수 중에서 수렴한다. 계산해서 값을 갖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게 값을 갖냐면은 문제 25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등비수열일게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중에서도 등비수열의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만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등비수열 형태. 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3승 더하기 이렇게 갔을 때 눈으로 봐도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합공식 알잖아요. 1 빼기 r분의 공비, 여기서는 공비가 3분의 2죠. 첫 항 3분의 2에다가 1 빼기 3분의 2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개수가 들어가야 돼. 개수가 무한대잖아. 근데 3분의 2의 무한대 성부분은 뭐가 돼버리는 거지? 0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쪽 가로 부분이 뭐가 돼버리는 거지? 1 빼기 거기니까 1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일 때 1 빼기 3분의 2분의 첫 항 3분의 2.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 A 나누기 1 빼기 R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R은 언제일 때? R이 반드시 뭐와 뭐 사이일 때? -1과 1 사이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대부분 R이 -1과 1 사이일 때의 문제만 나오니까. 자, 이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무한급수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형태가 26번 같은 부분분수 형태입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분분수를 쪼개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인데 뭐가 곱해진다? 2분의 1이 곱해진다. 이건 굉장히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 이걸 써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것들을 지금 뜻하잖아.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러면 규칙을 볼 때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 다 맞잖아요. 다 맞는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쪽 줄에서는 앞에 2개 남으니까 짝이 맞지 않는 이쪽 줄에서 2개가 남을 거란 말이야. 이 2개가 뭐가 남는지를 직접 써보면 돼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빼기 끝에 가면은 자 분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분모가 무한대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이 다 뭐가 된다?
0 될 거죠. 그 앞쪽에 뭐가 곱해져 있었다? 2분의 1 곱해져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끝. 그러니까 부분분수하고 등비수열 두 개만 수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한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등비수열 형태일 때 첫항 1 빼기 공비 공식으로 바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분분수 형태일 때는 써놓고 지워가다 보면 앞쪽에 남는 거 그리고 뒤쪽에 남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뒤쪽에 남는 게 뭐가 된다? 0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빼고는 웬만하면 다 발산합니다. 자, 발산하는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발산하는 것들을 보면은 24번에 4번에 보시면 되죠. 발산한다는 거. 자,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m 플러스 1 빼기 루트 m분의 1입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타 아닐까요? 문제가 오타 아닐까요? 이 문제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데 24번에 아니네요. 요거는 좋은 예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제가 다른 예제는 대표적인 예제는 이걸로 합니다. 여기를 플러스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시금하고 여기 n이죠. 시금하고 루트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한다? 루트 빼기 루트로 해가지고 써보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시그마에서 배웠던 대로. 그럼 얘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유리화하면은 루트 m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네. 그럼 얘가 뭐 나타나는지를 써보면은 이쪽은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가는데 그 계산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지워지다 보면은 이쪽에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쪽에도 뭔가 하나 남아야 되지. 근데 루트 안쪽이 커져가고 있단 말이야. 뭐가 남겠어? 루트 무한대가 남겠지.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딴 거 다 지워지니까 루트 무한대 빼기 1이 될 건데 루트 무한대가 뭐야? 여전히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뭐야? 무한대. 그래서 발산. 쉽게 말해서 계산해보면 다 확인된다고요. 계산해보면. 그런데 함정 하나만 기억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부분분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대부분은 첫항 나누기 1 빼기 공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같은 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가 나온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무한급수 어떤 거냐 이겁니다. 24번에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마이너스 6 나누기 n제곱 플러스 8. 우리 시그마라고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분분수도 아니고 1차식이나 2차식이나 3차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놈 없는 놈? 계산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식입니다. 이걸 계산으로 통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놈은 대부분 다 발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발산하는 문제. 그럼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는 발산한다를 확인하기 라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쪽에 제가 무한급수 설명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추가로 배워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발산한다를 확인하기.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니까 얘는 첫 항이 뭔지 둘째 항이 뭔지 셋째 항이 뭔지는 그냥 무시해. 어차피 규칙 찾아봤자 계산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가다 보면은 무한대 번째 n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뭐가 나올까? 1 나오겠지. 이걸 해봐. n이 무한대 번째 n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겠어? 1이겠지. 근데 그 다음 놈도 얼마일까? 1이겠지. 그 다음 놈도 얼마일까?
1이겠지. 자, 요겁니다. 리미트 붙여봤더니 1이 나온다는 것은 1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이 어떻다? 계속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상관없이 뒤쪽이 다 뭐야? 1이지. 1이 몇 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오지.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한 게 아니고 뒤쪽에 뭐가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무한대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수렴한대 발산한다? 발산한다. 자, 이걸 해야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는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를 하긴 하는데 발산한다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몇 번째일 때? 무한대일 때 뭐가 나오는지를 신경 쓴다. 이걸 그대로 이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의 뭐가 an 플러스 3m 플러스 1에 6m 플러스 1이 수렴할 때 리미트 an을 구하여라. 자, 요겁니다. 이게 별 5개짜리입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 무한급수, 계산할 수 없는 무한급수? 계산할 수 없는 무한급수예요. 계산할 수 없는 무한급수인데 이게 수렴한데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찾아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뒤쪽에 뭔가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몽땅 다 더한 게 어떤 값? 알파를 갖는다. 이 뒤쪽에는 뭐만 나와야 된다? 0만 나오지 않으면은 수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놈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식인데 n에 1 넣었을 때 모르고 2 넣었을 때 뭐가 될지 모르지만 n에 뭘 넣었을 때 무한대 넣었을 때는 반드시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이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m 플러스 3m 플러스 1에 6m 플러스 1이 얼마구나? 0이구나. n이 무한대일 때는 0이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렴한다가 0이라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걸 더한 게 어떤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식의 앞쪽 1, 2, 3, 4 n이 1, 2, 3, 4일 때는 몰라도 n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끝.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는 얼마? 2. 리미트 am 플러스 2가 0. 따라서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2.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변형된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형된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죠. 문제 52번 11페이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3점 내지 4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뜻만 알면 3, 40초 안에 풀 수 있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기억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억만 잘해주세요. 커닝페이퍼에 써놓고 외우고 다니면 됩니다. 문제를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 조건은 뭐에 대한? 무한급수에 대한 조건. 질문은 뭐에 대한 조건? 리미트에 대한 조건.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모양이 계산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왜? an에 대한 설명을 주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한급수인데 계산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놈. 무한급수가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앞항이 뭔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뒤쪽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더했을 때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한다. 그럼 앞쪽이 뭔지는 몰라도 뒤쪽에는 다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오지 않으면은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가 돼버릴 거다. 아, 그래서 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식이 n이 1일 때, 1대, 3일 때는 모르지만 n이 무한대일 때는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리미트 a는 얼마겠다? 3이다. 이렇게 푸는 것. 됐습니다.